자,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열의 합 두 번째 파트였죠.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에 관한 필수 예제 풀이를 선생님이 마무리 지어주도록 할 거예요. 개념 원리 277페이지 필수 예제 7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. 자, 수열이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 나열된 수가 첫째 항이 1이야. 두 번째 나열된 수는 1 더하기 2 이렇게 나열되어 있네요. 여기 컴마 표시 잘 보세요. 세 번째 항은 뭐죠?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표시되어 있죠. 그럼 여러분들 n번째 항은 어떻게 표시되는 게 맞아요? 당연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n까지 모두 더한 게 n번째 항이 되겠죠. 이렇게 나열된 수들을 다 더해봐라고 한 거야. 그러니까 너 다 더해봐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. 그럼 우리가 규칙이 존재하는 수열의 합은 어떤 기호를 써서 나타내기로 했었죠? 시그마 쓰기로 했었죠? 그러니까 얘를 지금 선생님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그때 이 시그마 옆에 적어야 될 이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? 일반항 AK를 사용한다 라고 했었죠? 그러면 선생님이 일반항은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지금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야. 근데 이대로 여기다가 표시하면은 좀 덜 배운 친구. 이 일반항 n번째 항도 간단히 되기 때문에 이 n번째 항을 내가 2분의 1 n제곱 플러스 2분의 1 n으로 이렇게 변형한 후에 ak를 사용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.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간단히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계산이 되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. 간단히 할 수 있으면 간단히 해야 되는 거야. 이 n번째 항이 간단히 되는 거예요. 왜? n번째 항의 모습도 자연수의 합의 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자연수의 합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됐죠? 얘도 간단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n번째 항을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걸 계산해서 간단히 해서 2분의 1 n제곱 플러스 2분의 1 n으로 표시를 했어야지 맞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 ak는 뭐가 되죠? 2분의 1 k제곱 플러스 2분의 1 k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로 이제 수열의 합을 표시를 했고 이거를 계산만 하면 답인 거예요. 당연히 k제곱에 관한 공식 알고 있죠? 그 다음에 1차꼴에 관한 공식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은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선생님이 믿고 넘어갈게요. 됐죠? 좋아요. 자,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항상 일반항을 그러니까 잘 봐야 돼. 알았지? 일반항을 잘 봐야 돼. 규칙이 존재하는 수열의 일반항 찾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.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항이 뭐가 되어 있냐면 1 곱하기 3이에요. 이 점은 곱셈이에요. 알겠죠? 점은 저 곱셈이에요. 1 곱하기 3.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5.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7.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네요. 그러면 n번째 항은 몇 곱하기 몇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게 맞는 거야. 자, 보면 알겠지만 앞에 곱해진 숫자는 1, 2, 3 이렇게 커졌죠? 그러니까 n번째 항에는 당연히 앞에 있는 수는 n이어야 되는 거예요. 뒤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잘 보면 알겠지만 4, 5, 7 이해돼요? 그건 무슨 뜻이죠? 홀수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첫째 항이 3인 거예요. 그 조심해야 돼요. 그럼 홀수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등차수열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. 공차가 2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뒤에 곱해져야 될 숫자는 2n 출발. 첫 번째 숫자가 3이기 때문에 너한테 1 대입해서 3 나오도록
항을 조절해주면 EN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. 이해할 수 있죠? 따라서 우리는 일반항을 찾았기 때문에 이 수열의 합도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해되죠? 자, 이게 AN이니까 AN을 AK로 변형해서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. 전개해 보면 알겠지만 2n제곱 플러스 n이죠? 따라서 2k제곱 플러스 k로 일반항을 표현을 하고 우리는 이 시그마 수열의 합에 관한 시그마에 관한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. 계산 끝까지 안 해도 되죠?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필수 예제 8번 보도록 하자. 필수 예제 8번 별표 치세요. 자, 우리가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풀이처럼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제예요. 별표 쳐야 되는 거예요.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잘 보세요.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N제곱 플러스 2N으로 알려주고 저런 조건을 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EK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. 자,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바로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던 저번에 알려줬던 그 내용이 딱 떠올라요. 이게 지금 수열의 합이잖아요. 이게 SN이란 말이야.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으니까 이 수열의 합에 관한 식이 합을 나타낸 식이 몇 차식이죠? 2차식이란 말이에요. 뭐야? 합이 2차네? 그 얘기는 등, 차, 수, 열 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. 이걸 너네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. 선생님한테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배웠던 친구라면 이게 파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러면 보세요. 공차가 합의 최고차 항이 공차를 2로 나눈 값이니까 공차가 몇이었다는 뜻이죠? 2였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일반항 찾을 때 AN을 찾을 때 2N 출발하겠죠. 1차식이니까. 그리고 너한테 1 대입하면 첫 장 나오는 거 선생님이 알려줬지. 항상 S1이 A1임을 기억해라 라고 했어요. 따라서 너한테 1 대입한 결과가 A1일 거야. 그러면 A1이 3인 거니까 얘한테 1 대입해도 3이 나와야 돼. 따라서 뒤에 있는 상수항은 2다. 이거 돼요. 그러면 AN을 찾은 거잖아요. 얘를 찾으면 AEK를 찾는 건 식은 죽 먹기야. 왜? N 대신에 EK 대입하면 AEK 나오는 거거든. 이게 일반항이니까. 그러면 AEK는 어떻게 표현되는 게 맞겠어요? N 대신에 EK 대입하는 거니까 4K 플러스 1로 표현되는 게 맞겠죠. 이해되죠? 자,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잘 들어. 얘 1차지. 얘 1차잖아. 그러니까 얘도 무슨 수열인 거야? 등차 수열인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이번에는 선생님이 좀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요. 또 스킬을.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 알 수 있고 항수 알 수 있죠.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물론 SN 찾는 것도 쉬우니까 거기다 대입해도 되지만 이제 이건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. 가우스 원리를 한번 써보자. 첫째 항 얼마 나와? 그렇지. 10번째 항 얼마 나와요? 41. 첫째 항하고 10번째 항 더한 다음에 항수 곱하고 나누기 하는 거야. 그러니까 5 곱하면 8. 이해할 수 있어요? 자, 선생님이 왜 이 방법 썼죠? 등차 수열합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하고 항수를 알고 있으면 가우스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쉽고 그런 것도 몰라. 그러면 우리가 합의 꼴을 이용하는 게 쉽다 했죠?
근데 이거는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을 알기 쉬운 시그마 꼴이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등차 공식보다는 가우스 원리를 사용해서 얘를 계산하는 게 몇 초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받아들일 수 있겠지? 좋았어. 이렇게 해결을 해라. 여기 답제인 대로 풀면 안 돼요.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. 278페이지 필수 예제 9번. 자, 항상 우리가 혼합 계산은 당연히 순서가 정해져 있죠. 혼합 계산의 순서 정해져 있는 건 알죠?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.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알죠?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봐봐. 얘가 m은 1일 때부터 7일 때까지잖아. 시그마가 첫 번째 시그마가. 그리고 괄호가 있죠. 그쵸? 그리고 또 시그마가 있지. 그러면 시그마가 몇 개 등장했어요? 2개 등장했다는 거야. 시그마가 2개 등장했다는 거는 수열의 합을 몇 번 해라는 걸 의미하죠? 2번 해라는 얘기인 거야. 그러면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게 누구냐? 괄호예요. 요거야, 요거. 그럼 얘를 먼저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일단 계산하면 안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얘를 지금 보면 안 돼. 너네가 이거를 한 번에 보려고 하면 이거 헷갈려서 못 푸는 거야. 항상 순서대로만 계산하는 거니까 순서가 된 애만 먼저 봐야 돼. 시그마 마찬가지야. 이거 보지 마.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 변수가 뭐예요? n이지. 변수가 n이지. m이 아니야. 그러니까 지금 이 m은 상수항 취급해야 돼. 변수가 아닙니다. 이해할 수 있겠어? 이 m은 변수가 아니다. 누가 변수다? 그럼 얘는 몇 차식이야? 다시 변수가 n이에요. 얘는 상수항. 얘는 1차. 그럼 얘는 몇 차식이야? 1차. 그래,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. 너가 지금 n에 관한 1차라는 게 중요한 거야. 그럼 무슨 수열이야?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. 선생님이 얘기했지? 첫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 알 수 있고 항수를 알고 있으면 가우스 원리 쓰자고 했잖아. 그대로 쓸 거예요. 자, 이 괄호 안에 있는 시그마 계산할 겁니다. 여기다 1 대입해 보세요. m 더하기 1이 첫 번째 항인 거예요. 7 대입하면 m 플러스 7 나오죠? 이게 마지막 번째 항인 겁니다. 그거 더하고 항수 7개 있죠? 7 곱하고 2로 나누면 돼요. 되겠어요? 자, 이제 계산 끝까지 하자. 자, 보세요. 얘 2m 플러스 8이죠? 맞죠? 거기에 2분의 7 곱해보세요. 그러면 이 안에 시그마 결과가 7m 플러스 28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이해돼요? 안 돼요? 되죠?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 끝났잖아.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그마 계산하면 되는 거야. 두 번째 시그마가 뭐였냐면 시그마 m은 1일 때부터 7일 때까지였죠? 네. 자, 그럼 여기서 또 변수 봐야지? 변수 뭐야? 그럼 얘는 몇 차식이야? 또 1차지? 그럼 얘는 또 등차 수열인 거야. 첫 번째, 마지막 번째 또 알 수 있잖아요. 항수도 알 수 있고. 그러면 또 가우스 원리 그대로 쓰면 돼. 1 대입해보세요. 35, 7 대입해보세요. 49 더하기 18. 믿고 가겠습니다. 그리고 하고 쓰면 그렇지. 이 답이야 이게.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? 네. 자, 선생님처럼 풀어라 아니면은 여기 있는 대로 막 공식 쓰면서 계속 저렇게 풀어라. 그렇지. 꼭 기억하세요. 네. 1차 꼴, 그러니까 변수 구분하고 꼴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? 네.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 선생님이 필수 예제 9번에 2번은 그냥 안 풀게요. 굳이 풀 필요 없잖아요, 이제는. 네. 그래서 저거는 좀 이제 우리가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수 예제 9번에 2번은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.
알겠죠? 네, 좋아요. 자, 이것도 짧게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다음 동영상에서 연결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알려주도록 할게요.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.